세상에는 기막힌 사연이 참 많죠?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는 한 보따리 한번 풀어볼까요? 서울 외곽, 도시의 끝자락이 시골과 손을 맞잡고 있는 곳. 낡은 기와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이 번갈아가며 하늘을 덮고 담벼락엔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겨울의 흔적을 간직한 채 잎을 떨궜다. 이른 새벽, 골목의 어둠은 밤이라기보다 차가운 안개처럼 눅눅하게 퍼져 있다. 그 안을 천천히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다. 낡은 수레에 실린 폐지와 박스들이 덜컹거릴 때마다 적막했던 골목엔 마치 누군가 깨어나는 듯한 소리가 퍼진다. 그녀는 말이 없다. 새벽이 너무 익숙해서 어둠은 이제 친구 같고 이 골목의 울퉁불퉁한 돌바닥은 하루의 첫 인사처럼 느껴진다.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굽은 골목길을 그녀는 매일같이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간다. 허리는 깊게 굽었고 양손은 장갑 속에서도 움켜쥐듯 구부러져 있다. 손등에는 크고 작은 흉터가 있고 손목은 무언가를 너무 오래 붙잡아온 사람처럼 마디마디가 두드러져 있다. 그녀가 멈춰선다. 담벼락 밑에 쌓인 상자 더미, 누군가 피자와 라면을 먹고 버린 종이 상자, 광고 전단지, 물기 묻은 신문지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골라낸다. 그 손길은 느리지만 어느새 상자 모양이 반듯하게 정리되고 먼지가 털리고 모서리가 접힌다. 마치 무언가를 접어가는 종이공예 같고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오래된 책을 펼치는 의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정리로 보지 않는다. 그건 그저 낯선 노인이 쓰레기를 뒤지는 장면일 뿐이다. 길을 걷던 여성이 그녀를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표정은 잠시 일그러졌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간다. 이곳에서는 감정이 들키면 안 된다는 듯이 자동차가 옆을 지나간다. 운전자는 창문을 올리고 힐끔 한번 시선을 준다. 차 안에 아이가 물어본다.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저러고 있어? 엄마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높인다. 상점 셔터 안쪽에서 주인이 슬쩍 고개를 내민다. 할머니가 다가가는 기척에 바로 셔터를 내린다. 문이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스치지만 말은 없다. 눈빛에도 인사에도 온기가 없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지나치며 종종 어깨를 움츠린다. 그녀가 풍기는 냄새 때문일 수도 있고 그녀의 수레가 풍기는 풍경이 그들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자신이 반투명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묵묵히 한 장 한 장 종이를 수레에 싣는다. 햇살이 골목 끝에서 살며시 밀려온다. 회색빛으로 물든 건물 벽 위로 금빛이 조심스럽게 내려앉는다. 그녀는 오래된 전신주 옆 벽에 앉는다.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낡은 연필을 꺼낸다. 연필심은 거의 닳아 없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손바닥에 쥐고 부드럽게 박스 조각 위를 스치듯 움직인다. 처음엔 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벽돌 하나하나를 세는 것처럼 조용한 움직임.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그녀가 그리는 건 바로 이 거리였다. 지금의 골목이 아니라 아직 찻길이 흙으로 남아있던 시절. 담벼락 위엔 고양이가 누워있고 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하던 그 시절의 거리.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는다. 고양이는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 옆에 몸을 말고 웅크린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공간이 하나의 조용한 미술관이 된다. 관객은 없지만 풍경은 여전히 고요하고 단정하다. 이 골목에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그 기억을 다시 그린다. 지워진 삶을 되살리고 사라진 장면을 복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세상은 우연처럼 오고 기적은 그 틈에 스며든다. 초겨울 오후 해는 낮게 깔리고 햇살은 마치 안개처럼 골목에 스며든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빛. 청년은 카메라 하나 메고 동네를 걷는다. 그는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무너진 골목의 풍경들이 주는 어떤 감정에 이끌려 셔터를 누른다. 낡은 우체통, 긁힌 벽돌 담, 그리고 오래된 전봇대에 묶인 천 조각까지. 렌즈는 때때로 아주 오래된 상처처럼 보이는 자국을 담는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어느 순간 시선 한켠에 낮은 계단 아래 작은 움직임이 포착된다. 청년은 줌을 당긴다. 구부정한 허리, 갈라진 손끝, 그리고 무릎 위에 펼쳐진 박스 조각.
그 위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선들이 놓여 있다. 바닥에 쭈그려 앉은 노인은 오래된 연필 하나로 햇살을 따라 그림을 그린다. 골목의 풍경이 그녀의 손끝에서 조용히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림에는 불필요한 선이 없다. 작은 바람의 결, 빛이 닿는 지점,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의 미묘한 틈까지도 놀라운 집중력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청년은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시간도 공간도 잊은 듯 자신의 세계에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청년은 셔터를 눌렀다. 그 장면은 한 장의 프레임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림을 그리는 노인의 손, 박스에 비친 햇살, 그리고 흐릿하게 흐르는 바람까지. 그날 밤 청년은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린다. 짧은 글과 함께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장면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게 끌리네요. 단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짧은 설명. 청년은 그게 그렇게 커질 줄 몰랐다. 몇몇 팔로워들이 좋아요를 누른다. 리트윗, 공유, 댓글 몇 개가 달린다. 하지만 그 후 사진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빠르게 퍼져나간다. 한 예술대학생은 말없이 이미지를 리포스트했다. 교수님이 감정이 담긴 선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 사진에선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중년의 워킹맘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진을 본다. 그녀는 무심코 아들에게 보낸다. 엄마가 어릴 적 살던 동네가 생각나네. 우리 주말엔 같이 그림 그려볼래? 한 은퇴 화가는 오랫동안 닫아뒀던 화실의 문을 연다. 이름 모를 노인이 그린 풍경이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의 그림에 반응한다. 누구도 그녀를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그렸는지, 왜 그런 장소에 있는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 노인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 누구야? 진짜 작가 아니야? 이 그림, 무언가 가슴을 건드린다. 그 사진은 온라인을 넘어 삶의 안쪽으로 퍼져간다. 뉴스레터의 한 켠에 실린 사진은 지친 직장인의 마음을 울렸고, 미술 관련 유튜버는 이게 왜 감동적인지 모르겠다며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그러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울어본 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운 거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사진은 점점 사람들 마음의 빈틈을 찾아갔다. 거칠지만 정직한 선, 낡았지만 살아있는 손끝. 그 모든 것이 사람들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작은 떨림을 남긴다. 다시 그녀를 찾아 나서는 청년. 며칠 뒤 청년은 골목으로 다시 간다. 사진을 찍은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면이 아직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종이 상자를 모으고 있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그림 그날 그리신 분 맞으시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만 숙인 채 작게 고개를 젓는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청년은 확신한다. 이 그림은 잊히면 안 된다. 그림 뒷면 작은 사인 하나가 보인다. 청년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날 밤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도서관의 낡은 아카이브, 1980년대 화단 자료, 폐간된 예술 잡지. 그리고 그는 결국 한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강민자.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묻었다. 하지만 그림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청년은 SNS에서 시작된 수많은 반응을 바라보며 무언가 마음 깊은 곳이 뜨겁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이 놀라워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림에 대해,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고 여전히 낮은 어깨를 하고 다녔다. 세상이 떠들썩해져도 그녀는 조용했다. 청년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한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림 뒷면에 흐릿한 사인, 그건 분명 예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역 도서관, 시립 아카이브, 옛 화랑의 전시 목록까지 하나하나 뒤져가며 단서를 찾아낸다. 그리고 드디어 낯익은 붓터치와 함께 한 이름이 눈에 띈다. 강민자. 1984년, 1986년, 1988년. 연달아 열린 개인전, 비평가들이 쏟아낸 찬사, 고요함 속의 강한 울림, 잊혀지지 않는 색감, 가장 일상적인 장면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작가. 신문기사,
전시 포스터, TV 방송의 한 장면. 그녀가 웃고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터틀넥, 자신의 그림 앞에서 한없이 빛나던 젊은 그녀. 청년은 말문이 막힌다. 카메라로 찍어뒀던 그 낡은 그림 조각, 박스 뒤에 스케치하던 그 손길이 분명히 그녀와 닿아 있었다. 그런데 1992년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기록은 뚝 끊긴다. 전시도, 작품도, 인터뷰도 없다. 어떤 기사에서는 해외 이주설, 어떤 블로그에서는 은퇴설. 하지만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었다. 그녀는 그냥 사라졌다. 청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그녀를 다시 찾아간다. 늦은 오후, 골목 한켠에 조용히 앉아있는 할머니. 그림은 없고 손엔 작은 빗자루 하나가 들려있다. 청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연다. 할머니 혹시 강민자 화가님 맞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한참을 오래도록 가만히 먼 곳을 바라본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청년은 기다린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연다. 매우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 이름 너무 오래 들은 적이 없네요. 숨을 삼키듯 시작된 이야기. 그녀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한다. 젊었을 땐 그림이 전부였어요. 하루 종일 물감 냄새를 맡으며 살았죠. 작은 벽, 낡은 창,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그걸 그리는 게 세상이었어요. 그녀는 한때 평단이 주목하던 유망한 화가였다. 이름 있는 화랑에서 전시를 열고 문화 잡지의 표지에도 실렸으며 국내외 전시 초청이 잇따랐다. 방송 인터뷰를 하고 그녀의 이름 석자는 감성적인 회화의 대표처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 버렸다. 남편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보증이라는 두 글자는 그녀의 전 재산, 그녀의 작업실, 그녀의 이름까지 서류 한 장으로 빼앗아갔다. 집은 단 하루 만에 법원 경매로 넘어갔고 화랑에서는 연락이 끊겼으며 기획되던 해외 전시는 무기한 연기됐다. 그 모든 과정은 말없이 일어났고 변명도 위로도 없었다. 남편은 그 일의 책임을 끝내 안고 떠났다. 비 오는 날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오던 길, 젖은 신문을 뒤덮은 도로 위에서 그는 트럭에 치였다. 사고사. 말 그대로 한순간의 사고였다.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뒤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 하나만은 지키고 싶었다. 살아남기 위해 아끼던 그림 도구를 팔고 지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매일 싸구려 도시락 하나로 버티며 아픈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신은 그 마지막 마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아들은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기침이었고 그 다음은 미열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 흔한 치료도 선납금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 돈을 구하지 못했고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위어 갔다. 그리고 어느 새벽 그녀가 약을 사러 다녀오는 사이에 아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찬 기운이 감돌던 작은 월세방, 장판 위 작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아이는 그날 눈을 감고 영영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못했다. 이웃에게 신뢰될까봐,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그저 아이의 손을 한참 쥐고 있었고 새벽이 지나도록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었다. 물감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고 캔버스를 마주하면 눈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림 앞에 서면 손은 덜덜 떨리고 눈에선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붓을 놓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이름도 작품도 젊은 날의 모든 흔적도 버렸다. 화랑에서 팔린 그림들조차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지워지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는 이름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하루벌이로 살아가기 위해 낡은 월세방 한켠에 조용히 몸을 눕히고 장판이 갈라질 때마다 테이프로 붙여가며 버텼다. 겨울엔 난방이 없어 종이 박스를 펴서 덮었고 여름엔 습기로 곰팡이가 피어난 벽을 매번 물티슈로 닦아냈다. 그나마 따뜻했던 건 한쪽 구석에 둔 작은 전기포트 하나. 거리로 나간 건 한 끼라도 벌기 위해서였다. 남들이 버린 종이와 병, 조금이라도 무게를 더 싣기 위해 폐지 더미 위에 몸을 숙였다. 그녀의 손은 상처로 덮였고 등은 점점 더 구부러졌으며 이름 대신 사람들은
그녀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 불렀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버려진 삶 속에서도 밤이면 몰래 조용히 박스 뒷면에 그림을 그렸다. 좁은 방, 한 줄기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다른 연필로 종이를 긁어가며 다시 세상을 그렸다. 잊히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림이 그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상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이름도 사라졌지만 그림만은 그녀의 손끝에서 아직도 남아 있었다. 청년은 숨을 삼킨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인다. 그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단지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지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청년은 조용히 결심한다. 이 그림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보여져야 한다. 더 이상 이 아름다움이 어둠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청년은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이 그림들이, 이 삶이, 이 감정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결국 그는 조용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낡은 종이 위에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색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는 이의 삶을 아신다면 이 그림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림 몇 장과 함께 소개된 짧은 사연.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그러다 곧 깊은 공감과 따뜻한 응원들이 이어졌다. 이건 꼭 전시해야 해요. 공간 빌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조명, 설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한적한 골목의 오래된 창고 하나가 조용한 갤러리로 변신했다. 하얗게 칠해진 벽, 따뜻한 조명 아래 할머니의 그림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낡은 종이박스 조각, 나무 판자 조각, 비닐 뒷면, 상자 안쪽.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을 법한 재료들 위에 그녀의 삶과 시간들이 녹아 있었다. 그림은 거칠지만 생생했고 무너진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전시회 첫날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온 할머니는 낯설고 낯익은 공간을 천천히 걸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 앞에 멈춰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본다. 그녀는 손끝으로 한 작품의 가장자리를 스쳐본다. 그림을 넘어 그림을 그리던 그 시간들이 되살아났다.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온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누군가는 벽 앞에 오래도록 멈춰선다. 이 그림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저희 엄마가 매일 앉아 계시던 풍경 같아요. 이건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네요. 전시회는 시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 짓는다. 정말 오랜만에. 며칠 뒤 청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찾아간다. 작은 카페 한켠 두 사람이 마주 앉는다. 청년은 꺼내든 노트를 펼치며 말없이 설명한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이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 했어요. 한두 곳에서는 정식 출판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굿즈나 도록으로도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 한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묻는다. 그럼 또 내가 이걸 그려야 해? 청년은 웃는다. 아니요.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림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세상이 그 그림을 알아볼 차례니까요. 청년은 그녀에게 모든 결정을 맡긴다. 단 한 가지도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할머니, 이제는 그림을 그릴 때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인다. 그림을 그릴 때 울지 않기 위해 수십 년을 참고 버텨온 시간들이 스쳐간다. 잠시 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 후 전시회는 입소문을 타고 커졌다.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TV 뉴스에도 작은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었다. 그림은 한 장 한 장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그리고 그 사진을 처음 올렸던 청년도 점점 주목받기 시작한다.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를 담는가?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사진을 찍지 않았다.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사진작가로 성장해갔다. 이제는 이름 있는 갤러리에서 그의 사진이 전시되고 그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 시작은 단 한 장의 사진, 단 한 사람의 그림이었다. 전시회가 끝난 어느 날, 해가 지는 시간, 청년은 다시 그녀를 찾아간다.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이번엔 그림 앞에 선 손이 조금은 덜 떨리고 있었다. 다시는 그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젠 손끝이 가볍네요. 그녀는 말한다.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녀를 눈여겨본 적 없었다. 빨간 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던 노인. 구부정한 허리, 낡은 모자, 말 없는 표정.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몰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길 좀 막지 말지. 저분 예전에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사람들이 전시회가 열리자 조용히 그림 앞에 선다. 그리고 그림을 본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시간과 그림 속 세월의 결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동네 슈퍼의 주인도, 매일 인사 한 번 안 하던 이웃도, 때로 짜증 섞인 시선을 보내던 젊은 부부도, 그들 모두가 그림 앞에서 한 번쯤 눈을 감는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내가 그 분을 너무 몰랐구나. 매일 보던 분인데 난 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누군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커피를 건네고 누군가는 말없이 그녀의 수레를 대신 끌어준다. 어느새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무심함에서 존경으로, 냉소에서 따뜻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전시회가 입소문을 타면서 외지인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이 마을에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요. 그림을 보니 꼭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이 작가님, 진짜 살아계신다고요? 낡은 골목 끝, 허름한 창고였던 공간엔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근처 찻집엔 줄이 생기고 동네 카페는 손님 맞이에 분주해졌다. 아예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작은 아트 마켓과 거리 전시를 열기도 했다. 그림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었다. 죽어가던 동네에 다시 불을 밝힌 등불이었다. 그림이 마을을 살렸어요. 그분의 삶이 우리 모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어린이 미술반 아이들이 그녀에게 말을 건다. 할머니, 저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이거 봐요. 저도 박스에 그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웃는다. 오래전 자신이 처음 붓을 들던 그 마음처럼 아이들이 그림 앞에서 설레는 걸 본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들의 그림을 봐준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좋아. 한번 해보자. 너희가 하고 싶다면 이 마을엔 좋은 벽이 많거든. 갤러리는 점점 커지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 사이에 불린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골목 어귀의 작은 방에 살며 밤이면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 이젠 슬픔으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사랑하기 위해. 청년은 어느 날 그녀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찍는다. 그림 앞에 선 그녀. 그 옆에 작은 아이들이 그녀를 따라 그리고 있는 모습. 렌즈를 통해 본 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뜨겁게 살아 숨쉬는 그림이었다. 한 사람의 삶이 한 마을의 기억이 되기까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이야기가 있다. 청년은 그녀의 삶을 정리해 SNS에 올렸다. 사진 몇 장, 간결한 글. 그저 전시 준비기를 담은 듯한 짧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사진 속 장면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붓을 든 노인,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손, 그리고 그 주위에서 조용히 숨죽이는 아이들. 이건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살아낸 기록입니다. 그 사진은 전시 포스터에 실렸고 온라인을 타고 국내를 넘어 해외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청년은 자신의 첫 사진전을 열게 된다. 제목은 붓을 든 노인. 그녀가 캔버스 대신 버려진 박스에 그림을 그리던 순간을 포착한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이 국제사진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그는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신진 사진작가가 된다. 출간된 사진집의 제목은 빛을 그리는 사람. 표지에는 석양이 비추는 골목 어귀,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책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린다. 해외 전시 초청. 어느 날 청년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한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인근의 갤러리에서 붓을 든 노인 사진전을 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청년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할머니, 혹시 비행기 타보셨어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젓는다. 비행기 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를 가니? 이번엔 가셔야 해요. 사람들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싶어 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본다. 아들과 찍었던 마지막 사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사진 옆에 조용히 붓을 내려놓는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떠나보자. 할머니, 처음 하늘을 날다. 공항에서 할머니는 두 손으로 조그맣게 카트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엔 붓과 작은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다. 이륙할 때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꼭 감았다. 옆자리 청년은 살며시 그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응. 근데 세상이 저 아래로 내려가네. 이상하네. 그게 하늘 나는 거예요. 뭔가 꿈 같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본다. 구름 사이 해가 천천히 기체를 비춘다. 파리 전시회. 파리 갤러리의 첫날. 그녀의 그림과 청년의 사진이 한 공간에 나란히 걸린다. 그림 앞에서 머무는 사람들, 눈물을 훔치는 관람객들, 아이들과 함께 벽화 그리던 사진 앞에서 프랑스의 노화가가 말한다. 저 사진 속 노인은 붓을 든 천사처럼 보여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갤러리 큐레이터는 말한다. 이 전시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선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는다. 아들아, 엄마 지금 너한테 가는 중이야. 늦었지만 봐줬으면 좋겠다. 전시회를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할머니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본다. 멀리서 바람이 불고 고요한 구름이 천천히 흐른다. 청년은 조용히 말한다. 가시죠? 아드님 계신 곳으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손에는 작은 흰 꽃다발이 들려있다. 예전에는 차마 올 수 없었던 곳.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서는 것이 그녀에겐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 일이었다. 잔잔한 시골 공동묘지. 나무는 앙상하게 겨울을 견디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 없이 지나가는 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묘비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청년은 뒤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가방에서 조그만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사진 속 할머니는 파리 전시회장에서 붓을 든 채 웃고 있다. 그 미소는 낯설고 또 익숙하다.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아들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입을 연다. 오래 기다렸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무 오래 피해 다녔구나. 내가 떠난 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묘비를 스친다. 청년은 할머니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묵념한다. 그리고 준비해온 작은 액자를 꺼내 묘 앞에 놓는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파리 전시장에서 그렸던 작품이 사진으로 인쇄되어 담겨 있었다. 제목은 봄의 자리.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본다. 눈가엔 눈물이 맺히지만 이번엔 울지 않는다. 얘가 찍은 거래. 엄마가 붙드는 순간이 제일 좋았대. 참 별나네지. 청년은 조용히 웃는다. 이건 저만의 사진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함께 보는 사진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작게 중얼거린다. 이 아이가 엄마를 다시 그리게 했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지금은 잘 살아. 그날 저녁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 노을이 산 너머로 스며든다. 산바람은 서늘하지만 그 안에 봄 냄새가 섞여 있다. 청년과 할머니는 말없이 걷는다. 그러다 할머니가 불쑥 묻는다. 그 사진 아직도 찍어? 청년은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나 찍죠? 할머니랑 같이 있을 땐 사진이 더 따뜻하게 나와요. 할머니는 피식 웃는다. 내가 피사체라 그런가 보네. 이제 주인공이시잖아요. 청년은 하늘을 가리킨다. 지금 저기 보세요. 빛 좋아요. 걷는 모습 한 장만 찍을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걷지 않고 허리를 조금 더 펴본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청년은 숨을 고르고 셔터를 누른다. 찰칵. 프레임 속엔 노을에 물든 산과 그 위를 걷는 한 노인의 뒷모습. 그 그림자는 길지만 어쩐지 무겁지 않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세상에 다시 그림을 남겼다. 그는 어머니를 알지 못했지만 그 손끝에서 빛을 발견했다. 잃어버린 계절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둘은 서로의 봄이 되어주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고 누군가는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비추며 세상을 바꿨다. 그렇게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은 함께 찾아왔다. 우리 모두 꿈을 잃지 말고 살아가 보아요. 기막힌 보따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